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1월 6일 워싱턴 DC의 마가 집회는 미 대선의 한 차례 분수령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역사의 한 부분이 되달라면서 최대한 많이 모여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150만 명 이상의 군중이 집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지지 그룹인 프라우드 보이스는 안티파와 같은 검은색 복장으로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무기를 소지한 이들은 소그룹으로 DC 곳곳에 있다가 안티파가 난동을 피우면 바로 제압할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 행사에 등장해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미국 전역의 많은 애국자들은 다시는 이런 기회가 없다면서 워싱턴 DC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프라우드 보이스가 마가 참가자들을 안티파의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군중들이 상하 연석회의가 열리는 캡itol 힐을 포위할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는 트루도에 질려버린 캐나다인들까지도 이날 토론토 미 영사관 앞에서 대규모의 시위를 벌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토론토는 캐나다에서도 좌파 색채가 아주 강한 곳입니다. 워싱턴 DC에 가지는 못하지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 사기는 있을 수 없다는 전 지구적 대의에 동참한다는 겁니다. 미국의 운명이 캐나다인들로서도 남의 일이 아니라는 각성이 일고 있습니다. 토론토는 과거 좌파가 사주한 안티 트럼프 시위가 열렸던 곳이기도 합니다. 민주당이 장악한 캘리포니아에서 트럼프 지지 열기가 높듯 좌파에 세뇌됐던 캐나다인들도 급속하게 깨어나고 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1월 4일 워싱턴 DC 앞서 조지아주의 퍼듀와 래플러를 당선시켜야 한다고 연설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대선에서 자행된 부정행위에 우려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뭔가 기대할 만한 일이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잘못된 선거인단에 대한 반대와 증거에 대해 청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조지아 델튼으로 날아가 상원의원 후보 퍼듀와 래플러를 지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조지아는 대선 사기극이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와 브렛 웨펜스퍼거 주무장관이 대놓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기를 든바했습니다. 퍼듀와 래플러를 당선시켜 상원에서 힘을 보태달라고 호소하는 동시에 반역을 도모한 조지사의 브라이언 캠프도 공격했습니다. 2022년에 다시 출마하면 반대 캠페인을 자신이 직접 벌이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펜스 부통령에게 조 바이든을 저지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트럼프는 펜스를 두고 a great guy라면서 그가 난관을 돌파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원래 법적으로 보면 1월 6일 상하 연석회의에서 대통령과 부통령이 결정되는 게 정상이지만 여러 변수로 인해 연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선자 결정은 물론 취임식 날짜도 미뤄질 수 있습니다. 1월 3일 하원 소수당 지도자 맥카시는 선거인단 결과를 바꾸는 노력을 지지한다면서 좀 더 조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도 조지아 유세에서 거들었습니다. 남녀 구별의 단어를 없애자고 한 낸시 펠로시의 황당한 법안 제출에 이어 민주당 하원의원 이마누엘 클레버의 코미디를 꼬집었습니다. 메토디스트 목사이기도 한 미주리주 출신의 이마누엘 의원이 117차 하원 회의를 열면서 기도 말미에 남녀가 공평하게 A맨과 Awoman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한 데 대해 민주당의 실체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A맨은 그렇게 될지어다 라는 의미로 남자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A맨에 남자의 복수를 의미하는 맨이 들어갔다고 금기시하면 식당에서 메뉴가 뭐냐고 물어보지도 못할 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중국계 미국인들은 이런 식이라면 맨더린도 워먼 달인으로 불러야 하냐면서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상이 아닙니다. 악의 세력이 멸망할 때 그들은 마지막으로 미친다고 합니다. 동양에서는 이를 물극필반이라고 표현합니다. 1월 4일에는 테드 크루즈 의원도 폭스뉴스에 출연해 동료 상원의원 11명과 연명으로 발표한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열흘 동안 선거 결과를 다시 심층 조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반역적인 행위라면서 테드 크루즈를 기소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테드 크루즈는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백악관 경제고문 피터 나바로도 폭스뉴스에 출연해
공화당 의원들이 흥분하는 것도 이해가 된다면서 특검을 임명해 선거 부정을 조사한다 하더라도 놀랄만한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비록 미 헌법 20조에 따르면 1월 20일 취임식이 열려야 하지만 펜스 부통령이 2020 대선을 조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변수가 생겼다는 겁니다. 나바로는 또 대선 사기극에 대한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보고서의 제목은 The Art of the Steal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저서명과 비슷합니다. 나바로는 또 펜스 부통령이 10일 동안의 심사기간을 부여할 권한이 있다고도 부연했습니다. 10일 동안의 심사 계획안은 테드 크루즈 의원이 제기한 방안입니다. 때문에 1월 20일 취임식은 물 건너갔다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바이든 측이 준비한 취임식 퍼레이드 스탠드가 급히 철거됐습니다. 브라이트바트도 이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미 육군에 따르면 현역 군인과 주방위군, 예비역, 사관생도의 행진 계획이 취소됐습니다. 정확한 취소 원인은 나온 게 없습니다. 아직 시간 여유가 있는 취임식 퍼레이드를 취소한 데는 일단 1월 6일 트럼프 지지자들이 이용할 가능성이 큰 데다 반드시 바이든이 당선된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근거로 카말라 해리스도 아직 의원직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1월 6일 의회에서는 굉장한 설전이 예상됩니다. 캐피톨 힐 외곽에서는 마가 트럼프 집회 열기도 대단할 겁니다. 계속되는 폭로와 분노하는 민심에 트럼프 대통령은 승기를 이미 잡았습니다. 결국 열흘이나 보름 정도 지나면 사악한 세력이 패퇴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연임을 확정 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 뉴스위크지는 2달여 전 중공의 영향력 하에서 활동하는 600여 개 미국 단체를 열거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은 키신저가 30년 전 설립을 도운 화인 엘리트 백인 조직입니다. 뉴욕에 본부를 두고 있는 화인 엘리트 백인은 중공 통전의 일부였습니다. 2018년 11월 후보 연구소는 중공 영향과 미국의 이익에 대한 건설적 경고라는 보고서를 통해 중공은 미국의 모든 영역에 삼투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공은 해외 화인을 외국인이 아니라 화교 동포로 간주해 모국에 충성함으로써 중국몽을 실현하는 존재로 여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후보 보고서는 중공 대사관이 백인회를 통해 걸출한 중국계 미국인들을 지속적으로 포섭하고 있으며 중공 영사관은 이들이 공산당의 노선에 따르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백인회의 전 회장 구핑사는 베이징에 본부를 둔 중화해외연의회 해외이사였습니다. 그리고 전 홍콩 행정장관 동전화의 중미교류 파운데이션이 2011년 만든 차이나 US 포커스라는 간행물의 칼럼니스트로 활동했습니다. 차이나 US 포커스는 미국 내 통전 대리인으로 2016년에만 미국 내 대학과 싱크탱크, 언론 매체와 접촉하기 위해 98만 달러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12개 매체의 고위층과 5명의 미 의원의 방중을 추천했습니다. 화인 엘리트 백인회가 문제가 되자 여러 멤버들은 자기네들은 이 조직과 관계가 없다고 뒤늦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화인 엘리트 백인회 홈페이지에서 구핑산의 자료는 삭제됐습니다. 많은 이들이 미국의 제재를 두려워해 숨고 있지만 여전히 중공통정부의 직위를 유지하는 이들도 꽤 됩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중국 공산당을 찬양하는 화인 식당에 대한 단속이 벌어졌습니다. 말레이시아 경찰은 현지 주민의 제보로 페낭에 있는 후난 요리점을 수색했습니다. 후난성은 모택동의 고향입니다. 식당에는 모택동과 중공을 찬양하는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경찰은 모택동 그림과 중공 지도자의 모습이 담긴 머그컵 등을 압수하고 식당 주인을 연행해 조사했습니다. 말레이시아 경찰은 최근 후난 요리점 2곳이 공산주의를 찬양한다는 신고를 받고 벽에 걸린 포스를 압수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현지 경찰의 중국 요리점 단속은 말레이시아 공산당을 지원해 현 정부를 전복시키려는 중공의 저의에 미리 대처하는 움직임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중공 관영 매체 관찰자망은 인도 국경을 담당하는 시장 군구의 병사들을 디지털 작전 시스템으로 치유하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병사와 장비를 디지털화해 전장을 통제하고 치유하는 것은 미래 군의 발전 방향입니다. 시장에 배치된 중공군 병사의 헬멧에는 위성 항법 장치로 추적해 치유할 수 있도록 안테나가 달려 있습니다. 이 밖에도 병사는 방탄조끼와 소형 TV,
영상 촬영 장치로 무장합니다. 그런데 중공의 한 채널이 중대한 군사 기밀을 누설했습니다. 병사들이 자폭 장치도 착용한다는 겁니다. 적에게 포로로 잡히면 스스로 폭파할 수도 있고 먼 거리의 지휘관이 원격으로 작동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 자폭 스위치를 누르면 아군에게 포격 좌표도 제공하게 됩니다. 포로로 잡기 위해 접근한 인도군을 섬멸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개별 병사가 착용한 디지털 시스템은 병사들의 위치와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지휘센터에 전송합니다. 자폭 장치를 병사들에게 착용하도록 하는 중공은 사람을 소모품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 뉴스는 해외 중화권 채널 아폴로 15만과 타이완의 관건시각이라는 프로그램도 크게 보도했습니다. 중공에서 군은 팅당즈후이라고 해서 공산당의 지휘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인민해방군이라고는 하지만 인민의 군이 아닙니다. 당의 소유물입니다. 중공군의 목숨은 당의 것입니다. 공산당이 죽으라면 죽고 살라고 하면 사는 게 중공군의 운명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